잼버리 야영장의 주차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형 버스 수백 대가 도착했습니다. 철수하는 대원들을 태우러 왔지만 어느 나라 대원을 태울지 목적지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백 대가 지금 못 태우고 이러고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어버렸다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니까. 다 전체적으로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한 명 없이. 숙소에 도착해서도 혼선은 계속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각 숙소마다 통역을 배치했다고 했지만 숙소마다 통역과 안내를 지원할 요원들이 대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이 도착한 기숙사에는 통역도 안내도 부족했습니다. 60명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양측에서 한 10명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으고는 있어요. 저희도 아침에 갑자기 연락받아가지고 지금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이슬람 국가에서 온 대원들은 할랄 음식을 요구했는데 기숙사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저희 식당은 이제 원래 그 근무 인원이나 저희가 조리나 그게 없어서 그렇게 급하게 구하기 힘들어서 안 된다고 했었고요. 숙소 배정도 오락가락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전북 지역 3개 숙소에 1,700명 잔류한다고 조직위는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갑자기 12개 숙소 5,500명으로 늘었고 또 30분 뒤에는 5,7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뀌고 또 바뀌면서 조직위원회도 혼란스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런 국가들마다 다양한 요구하는 조건들,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호 조건을 반영을 하면서 특히 외국 대원들을 우선 배정해주면서 한국 대원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그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 애들이 많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맨날 우리들은 뒷전이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초 조직위는 태풍을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정말 태풍이 다가오자 회의 때마다 결정을 뒤바꿨고 미리 짜둔 비상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연세대 인천 송도 캠퍼스에 버스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에서 벨기에 대원 1,300여 명을 태우고 대학 기숙사로 온 겁니다. 어제 하루 3만 명가량의 대원들이 한 번에 철수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종일 비상이었습니다. 방학 때 비어있는 대학 기숙사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기업 연수시설, 심지어 종교시설까지 임시 숙소로 동원됐습니다. I think it's the mosquitoes because it's really annoying. Oh, it's hot and 전국에 분산 수용된 대원들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도 급히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밤 늦게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일찌감치 철수한 영국 대원들은 청와대와 박물관, 놀이공원 등을 찾아 자유시간을 즐겼습니다. Especially like the different places like the palaces, the natural parks. Yeah. it's nice to just learn really about. nice. How was your base camp? No comment. We're not allowed to comment on that. 새만금 야영지에선 오후 9시 반쯤이 되어서야 철수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조직위는 당초 6시간이면 철수할 거라고 했지만 행선지 배정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2배 가까이 걸렸습니다. 오전에 행선지에 대한 확인 작업 과정에서 다소 속도가 늦었습니다만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새만금 조기 철수가 결정됐지만 첫날부터 수백 명의 폭염 환자가 나오고 화장실 위생과 성범죄 문제 등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크게 그 세계연맹측에 제시했던 부분은 위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생이나 청결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생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국제 행사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진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형형색 세계 텐트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춥니다. 조기 철수를 앞둔 참가자들은 자기 몸만한 짐을 이고 땡볕을 걸어가 버스에 오릅니다. 급작스런 조기 퇴영에 대원들도 자원봉사자들도 당혹스럽습니다. 갑자기 공지를 받았어요. 날짜 자체를 다 비워놓고 온 상황이라서 그만큼 생산활동이라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오늘 오전부터 시작돼 온종일 내내 계속된 잼버리 참가자들의 철수는 저녁 8시 전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위는 저녁 7시 기준 895대의 버스가 참가자들을 태우고 새만금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88% 수준입니다. 다만 해외 참가자와 지도자들은 오후 4시쯤 모두 버스 탑승을 마쳤고 현재는 연맹 관계자들과 운영 요원들이 이동 중입니다. 조직위는 당초 철수에 6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 내다봤지만 행선지 배정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2배 가까이 걸렸습니다. 오전에 행선지에 대한 확인 작업 과정에서 다소 속도가 늦었습니다만 호우등에 취약한 새만금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 철수가 결정됐지만 중단 위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폭염 환자 수백 명이 속출하고 더러운 화장실, 부실한 샤워실, 거기에 성범죄 논란까지 터져나오면서 대회 나흘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한 영국은 폭염과 위생을 이유로 퇴영을 결정했고 세계 연맹도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튿날에는 미국도 철수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오전 위생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크게 세계연맹 측에 제시했던 부분은 위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생이나 청결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직위는 서울을 포함해 8개 시도 128개 숙소로 뿔뿔이 흩어진 3만 6천여 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박물관이나 청와대 관람 같은 잼버리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직위는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와 더불어 잼버리 폐영식을 진행한다고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